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에듀윌 제5회 모의고사 마지막 해설 강의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입니다. 보증금 5억, 월차임 300만원, 토지임대차 신고해야 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죠. 주택만 신고합니다. 토지임대차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간 작성되고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2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충청남도 청양군의 군지역은 경기도나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5번 주택임대차 신고한 경우 전입신고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경기도나 광역시 이외의 군지역은 신고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허가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전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 허가 안 받습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네요. 주거지역인 경우 70제곱미터인 경우 허가 받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2년 2월 28일 날 개정됐는데 주거지역 미지정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올해 2월 28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의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하 500%가 아니라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그게 15일이죠.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입니다. 1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동안 지정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5년 범위 내에서.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지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장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입니다. 처음 지정, 해제, 축소, 재지정 절차가 똑같습니다.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하기 때문에 재지정이 가장 까다롭죠. 재지정 받기가.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은 15일 후가 아니라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시도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했는데 거쳐야 됩니다.
처음 지정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 재지정, 축소, 해제 모두 심의 거쳐야 됩니다.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는 심의 전에 의견 청취해야 된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개인 묘지는 1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했는데 30제곱미터죠? 개인 묘지 3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문중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분묘기지권자가 지료 지급을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토지를 판 사람은 분묘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 유사 물건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4번 2022년 5월 8일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남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거 중요하죠. 신설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요 3번처럼 자기 땅에다 묘 설치해놓고 땅을 팔아먹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경우에 요 경우는 3번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합니다. 그러나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의 서식, 주거용건축물 서식 및 작성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 여부에 민간임대 주택인지 여부를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표시합니다. 임대주택 정보체계가 렌트홈이죠. 렌트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렌트홈 RENTHOME로 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한글로 렌트홈 치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번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대상 물건이 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의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다가구 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차임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에다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4번 대상 물건으로부터 3km 이내에 사회통념상 기피시설인 화장장, 낙골당,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이 존재 여부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했는데 이거는 비선호시설은 기본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3km도 틀렸죠. 1km죠. 1km. 그래서 3km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한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 바닥면 상태가 올해 신설됐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명신탁자란 명신탁의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합니다. 명의신탁, 신탁자는 맡긴 사람이죠. 수탁자, 받을 숫자, 명의를 받는 사람이고요. 2번 명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입니다. 100분의 30 고정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받고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3번 맹신탁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번 맹신탁의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맹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즉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 효력은 유효합니다. 원래 맹신탁 약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죠. 근데 예외적으로 계약 맹신탁에서는 원칙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계약 맹신탁에서는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5번 이자간 맹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수탁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수탁자는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제 맹신탁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판례가 다 변경됐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그 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모든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러분이 잘 몰라도 모든 반드시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80%는 X가 되겠습니다. 역시 모든 때문에 X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만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항력 없으면 그냥 말소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공매에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걸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죠. 3번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소위 최우선 면제라고 합니다. 최우선 면제.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하면 이게 다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4번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안됩니다.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5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위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됩니다. 대항력만 갖추려면은. 38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60일 이내, 매매계약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2번 외국인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외국인이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시도지사 허가받아야 된다. X네요. 시도지사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외국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취득한 날이라고 하면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겠습니다. 5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 교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의 경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2022년 6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건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주택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예,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로 다릅니다. 주택하고 상가하고. 3번 주택 임차인의 경우 2기의 이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3기의 이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나 직접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대해서 주택 및 상가 임대인은 각각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 임대인은 거절 못합니다. 즉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산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지만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 4번이고요.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이어야 합니다. 즉 부칙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2번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순위 매수신고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소송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됩니다. 자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죠. 우리 암기 프린터 34번에 보면은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는 거 7가지를 적어놨습니다. 34번에 보면은 적어놨죠. 매수신청 보정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자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신청,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대리는 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갑은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나 법인의 임원도 출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는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임원도 소속공개사도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업하고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둘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매수신청 대리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안 하고 중개업만 할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아니다. X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즉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이며 또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물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 계약서 금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는 하지 않지만 입찰대리, 매수신청 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어떻나요? 문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 근접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해에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